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이제 헤드라인하고 근원하고 약간 엇갈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뭔가 9월달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뭐 때문에라기보다는 네. 진짜 그 지표 하나가 거시로 그냥 다 움직인 날이었던 것 같고. 굿모닝 마켓의 그 키워드를 잘 잡았네요. 불안한 안도. 불안한 안도. 네. CPI 좀 이렇게 뜯어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딱 우리 송 대표님 나오시는 날이라서 한번 속속들이 버선속 뒤집듯이 한번 파보죠. 네. 김인전 투자자문의 네.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뭐 시장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체크하셨듯이 다 일제히 올랐고, 네. 뭐 러셀 2000은 한 3% 가까이 그러게요. 올랐더라고요,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뭐 그러니 우리도 지금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새롭게 가자 해서 분위기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과연 그렇게 시장이 환호할 만한 CPI였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오늘 헤드라인 그게 정말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불안한 안도. 예, 그리고 네. 우리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보고 싶은 네, 것만 네, 네. 본다. 예, 예. 네. 무슨 말이냐면 어제 그 만약에 그 CPI 해석, 시장의 해석, 그것 예. 때문에 주식 시장을 끌어올린 것의 원인을 굳이 하나 찾는다면 네.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네. 급등을 해서 이제 96%인가까지 그 아마 정도까지 올라갔을 갔더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네. 바로 하루 전만 해도 87인가 86이었는데 예. 8대에서 9로 올라가면서 거의 시장에서는 확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최대 수혜는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소형주다. 중소형주. 미국의 내수주들이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해주면은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그것이 예. 결국 어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의 주체인 연준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냐. 그거는 사실은 그 어제 나왔던 CPI의 그 안에 헤드라인 CPI 말고 그 안에 그 각종 그 구성 항목들을 보면 그건 약간 갸우뚱. 그래서 이제 제목을 아마도 불안한 안도라고 뽑아주신 것 같은데 그건 정말로 네. 상당히 적확한 그런 예.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시장은 어제 왜 올랐다? 뭘 보고 오른 겁니까? 그냥 헤드라인 보고 오른 것 같아요. 그럼 그는 CPI에서 송 대표님 보시기에 불안한 구석이 어디죠? 일단은 그 근원 CPI가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0.1, 0.2, 0.3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원 CPI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지금 저기 저건 이제 파란색. 예, 저건 이제 전년비.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인데 예. MOM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저보다 더 높은 거고요. 예. 0.3은 연율로 하면 3.6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더 높은 거고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잠잠한데 슈퍼코어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슈퍼코어.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근원 CPI라는 게 헤드라인 CPI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뺀 거. 여기서 하나 더 빼는 게 주택. 주거비. 네. 그렇죠. 요 세 가지를 다 뺀 거를 소위 슈퍼코어 CPI 한동안 우리 많이 네. 봤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제부로 얼마 올랐냐면 그러니까 전월비 0.5%.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러면 거의 6%가 넘어가는 이게 연율로 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저 아래 기저에서 지금 관세의 영향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서비스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 꿈틀꿈틀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연초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던 거. 결국은 물가가 지금 아직 좀 안 잡혀 있는데 관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해석들이 분분한데 가장 큰 거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바뀌었던 가장 큰 정책 두 가지가 하나는 이민 정책, 네. 두 번째가 이제 관세입니다. 이민 정책을 우리가 그냥 지금 최근에 이제 워싱턴에도 지금 군대 파견되긴 했는데 뭐 어쨌거나 그 사이에 불법 이민하면서 이민자들을 엄청 추방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서비스 분야의 그 원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여기 그대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올랐던 그 슈퍼코어를 끌어올린 가장 큰 것의 컴포넌트를 보면은 소위 메디칼 케어 서비스 결국은 건강 관리와 관련된 그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돌봐주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그런 물가가 엄청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민 정책과 연결이 돼 있지 않겠느냐. 반이민 정책. 그런 것 같고 관세는 사실은 지금부터 그 안에 여러 품목들을 보면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첫 번째로는 서비스 분야가 이민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고 관세 때문에 이제 물건값들이 하반기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두 개를 합쳐보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100%에 가깝게 한다고 시장이 생각하면서 어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냉정하게 보면 가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그 해석이 지금은 어찌 보면 사마띠하지 않는. 사맞지 않다. 네,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방향을 보지 않는 이런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 훈민정음이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맞아요.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 할세. 예, 예. 오, 내 일할 어여삐 여겨. 예. 네. 와. 아니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도 그러시네요. 헤드라인 보고 올랐다고 하면은 시장이 바보냐? 그러면 정신은 그러면은 저기 뭐 좀 바보라는 게 아니라 욕망이 거기에 표출된 거라고. 욕망이 정말. 표출된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야 돼를 내릴 거야로 사실은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도 주가 볼 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진짜 오르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보통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한 아들만 삼형제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내지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맞이는 좀 진중하고 아무래도 맞이다 보니까 큰형은 자 둘째, 셋째로 가면은 조금 이렇게 큰형이나 맞이 장남보다는 조금은 뭡니까 이렇게 총기는 있고 촐싹거리기도 하고 재능도 있고 뭐 그런데 지 할 얘기 다 하고. 근데 보면은 저는 주식 채권 외환 중에 제일 맞이를 찾으라면은 저는 채권 같아요. 그렇죠. 채권은 어제 굉장히 신중하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그냥 멈춰 있었죠. 2년물은 수익률이 내렸어요. 네, 살짝. 이거는 금리 뭐 연준이 내릴 수밖에 그렇죠. 없겠구나. 예. 그런데 10년물, 30년물로 가니까 안 내리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러면서 오히려 커브는 이렇게 더 가팔라지던데. 맞습니다. 고민이 더 큰 거죠 채권 시장은. 채권 시장은 정말로 어제 헷갈리는 네,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주식 시장은 상당히 모든 게 잘 될 거야라고 이제 사실은 매우 낙관적인 거고 채권 쪽은 그러니까 비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연준이 100% 내린다고 확신할 수 없어. 그게 어제 금리의 움직임에 그대로 나타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 보면은 초반에 모든 지수가 이렇게 전일 대비 높게 출발했다가 조금 고점을 높여놨다가 훅 꺾여서 나스닥은 그냥 아슬아슬했어요. 자칫하면 전일 대비 마이너스로 영역으로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획 돌린 다음에는 쭉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시장에 생각 많고 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헤드라인만 보지 마. 이 건우는 심각해. 연준이 이래 갖고는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시장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좀 하방으로 미는 선수들을 그냥 롱들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잘난 척하지 마. 지금은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 뭐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 거기에 그냥 숏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백기투항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나저나 소장님은 첫째는 아니신 걸로. 아, 왜 이러세요? 저 이남 일녀 중에 장남입니다. 아 장남이세요? 네. 약간의 예외적인 상황도 있군요. 예. 저는 소장님이 또 총기가 넘치시고 그러셔서 한 둘째, 셋째인 줄 아 알았어요. 이건 지금 매기는 건데. 절대 아니에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 왜 그렇게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게 사실 저희 남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웃겨가지고 아니 그나저나 CPI 발표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압박을 한 게 그 연준 본부 개보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네. 굉장히 끔찍하고 심각하게 무능하게 그 일을 처리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소송하라고. 소송을 검토하겠다. 이거는 대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말 안 들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받은 거겠죠, 사실은. 네. 네. 제롬 파월이.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냉정하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소위 SNS를 달궜던 것은 그 노동통계청, 네. 그러니까 BLS라고 하잖아요. 예. 그 노동통계청의 국장을 저번에 전격 사임하고 어제 새롭게 임명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더 떴습니다. 이제
EJ 안토니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에드워드 존 안토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의 소위 이제 다들 어제 난리가 났던 가장 큰 이유가 자격이 있어. 한마디로 그겁니다. 네.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가 좋아하는 말은 많이 하는데 네. 이 사람의 실력이 있어. 자격이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격 논란이 있어요. 네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고 특히 통계 쪽의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논문이란 것을 보통 이런 데에 보면 다 학자들이면은 저명한 저널에 논문을 많이 내서 그게 인용이 되잖아요. 네, 네, 보통. 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서를 이렇게 예. 인용하고 그게 보고서 딱 하나에 인용 한 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 잘린 분은 1,300건. 예를 들면 이제 보통 그 정도 그러니까 딱 그거 누가 그렇게 코멘했더라고요. BLS의 신입 직원으로도 못 들어갈 경력이다. 아하. 이렇게 그래서 아마 추천을 스티브 배넌이라고 네. 지금 네. 트럼프의 이제 대표적인 책사로 알려져 특히 이제 있는 정치적인 그랬죠. 이런 네. 책사로 알려진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금 앞으로 나오는 이제 미국의 그러한 통계치들에 네,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거다. 아니 사실은. 실제로 네. 그 안토니가 이제 데이터 수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월간 나오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백악관에서는 아니다 월간 단위로 다 계속해서 가장 발표할 큰일 거다. 나는 게 무슨 일이냐면요. 그 데이터에 연결돼 있는 2조 원어치의 물가 연동체 시장이 있습니다. 아, 예. 3개월 동안 숫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2조 원, 2조 달러가 아니고요. 아, 2조 달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2조 원은 돈도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2조 달러라는 예,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금 연결되는데 그 채권 발행 못 하게 되는 셈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 대표 그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것만 없으면. 봐도 아무 생각이 어찌 보면 없는 그런 전문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충분히 좀 논란이 있겠네요. 상황을 네, 보니까. 앞으로도 좀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어쨌거나 아까 잠시 나왔지만 그 같이 안전모 쓰고 네. 대통령하고 네.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같이 공사 현장 둘러보던 저 자료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저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뭘 끄집어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공사 비용 이거 말도 안 됐을 때 파월이 그런가요 하고 저 장면. 저 이제 한장 예, 보죠. 그런가요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닌데요. 요거는 이전 건데요. 요거는 하고, 이전 건데요 하면서 네. 바로 거기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죠. 아무리 사장님이 틀린 소리를 해도 면전에서 그거 아닙니다 하는 순간 승진은 막힙니다. 특히나 저렇게 옆에서 고개 절레절레. 그러니까 카메라도 있고 한데 저기서 아 이거 아닌데요 이거 하는 순간에 어차피 정년 퇴임인데요. 아, 어차피 임기 보장돼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참네. 아니 그나저나 지금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수입이 뭐 계속 많이 들어온다.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좀 수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7월 달은 정말로 더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치 말씀드리면서 260억 달러 엄청나다 네,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30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관세 수입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왼쪽 차트가 매달 관세 수입인데 맨 마지막 우측에 있는 것이 지금 거의 300억 달러, 296억 달러를 찍었고요. 결국은 이것이 무슨 숫자와 거의 관련돼 있느냐? 관세율이죠, 사실은. 실효 관세율이 그 100년 전 수준으로 좀 돌아와서 혹자는 뭐 17.7, 혹자는 18점 몇,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대략 18% 전후로서 이것이 언제 한번 찍었었냐면 1930년대 소위 우리가 많이 듣던 스무트 홀리 소위 관세법이 실행될 그 수준까지 지금 관세율이 급등을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결국은 저 차트랑 왼쪽에 매월 관세 수입이랑 보시면 거의 좀 좁혀놓으면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결국은 예. 관세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것. 결국은 트럼프가 잘하는 건 관세를 올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세 수입 많잖아. 내가 잘했지. 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우리가 계속 잘 벌고 우린 부자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어쨌든 그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마이크만 들이대면은 그 얘기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네. 근데 마치 그 레토릭 자체는 보면은
관세 미국에다가 지금 막 수출품을 보내고 있는 그 나라들이 달러 요래 똘똘 말아갖고 그냥 미국에 바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은 거죠.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지난주인가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바클레이즈나 모건 스탠리나 여러 군데서 분석을 해봤을 때 네. 도이치나 지금 관세 수입이 예를 들면 100원이 들어오면 20원을 수출업자가 저 외국에서 내고 예. 80원을 미국 내에서 나눠서 내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중에 한 60원은 기업이 내고 네. 나머지 20원을 지금 소비자가 내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걸 뒤로 서서히 전가시킬 거다 소비자한테. 아마 소비자 정가분이 갈수록 더 그러니까 비중이 높아지겠죠. 하반기로 갈수록 왜냐하면 그 사이에 쌓아놨던 재고나 뭐 이런 것들 마진 줄이고 이런 것도 한계가 오다 보니까 네. 소위 이제 마진이 박한 산업일수록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캐터필러니 뭐니 여러 군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소비자 업체, 심지어 산업재 업체로도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압력 이 얘기들이 앞으로도 매달 갈수록 좀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헤드라인 CPI가 그렇게 낮을 수 시장 예상에 부합할 수 있었던 게 유가가 큰 역할을 했고 식품 쪽도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 식품 에너지 뺀 그는 쪽이 안 좋았다. 서비스 쪽이 특히나 안 좋다 이런 상황인데요. 유가는 지금 레벨에서 그러면 그동안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뭐 80불을 향해서 가던 게 지금 60불대 중반까지 왔으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이게 계속해서 유가가 CPI를 갖다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려면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하고 그러면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 뭐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러시아가 국제 원유 시장에 이렇게 공급하는데 제한이 없어져야 될 거고 식품도 아니 중국 보고는 또 미국산 대두 콩을 갖다가 지금보다 4배나 더 수입하라면서요. 브라질은 뭐 오렌지 한 50% 때린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덜 들어오는 것 같다 미국산으로 먹어야 되고 중국에는 콩 지금보다 4배나 더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식료품 가격인들 온전하겠냐 싶기도 한데 이래저래 안 되면 나중에 뭐 관세 없던 일로 하면 되겠네요. 물가 부담 생기면. 그러면 좋죠. 그랬으면 마지막 좋겠습니다. 비장의 예. 카드는 관세 없어요 뭐 이러면 저는 트럼프의 그 유연함을 저는 믿습니다. 유연함. 유연함. 되게 좋게 말씀 주셨어요. 아, 유연함. 예. 어찌됐건 관세 충격이 결국에는 기업 이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되게 겁주는 자료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겁을 네. 엄청 주는 예. 자료. 이게 뭐냐면 ARS라고 Absolute ASR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발표를 한 자료인데 네. 이게 보면 Absolute Strategy Research 아. 이쪽에서 상당히 독립기관으로서 유명한 데입니다. 독립 네. 리서치계에서. 근데 이쪽에서 어떤 거냐면 지난 1900년도 이후부터니까 그러니까 한 120년 된 예, 예. 그 기간 중에 미국의 명목 기업이익, 명목 EPS라고 보면 되겠죠. 예. 명목 기업이익이 지난 3년 최고점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 최대 낙폭, 그 맥시멈 드로다운이라고 영어로 보통 표현하죠. 최대 낙폭이 얼마나 컸었느냐를 과거에 쫙 봤었을 때 제일 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1920년대와 30년대, 40년대 저 사이 제가 박스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저 때가 제일 심했는데 저 때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920년대에는 대공황 네. 한 번 있었죠.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발효를 하면서 관세율을 급등을 시켰죠. 그게 네. 193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지금 낙폭이 심했던 데가 거의 고점 대비 거의 60, 70%그 소위 이익이 빠졌었던 게가 대공황이 한 번 있었고 관세를 급등시켰었던 때가 두 번이 사실은 저렇게 심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가 시차를 두고 기업의 이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저 리서치 기관은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반면에 여기를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냐면 네. 우리는 1970년대하고 비교를 해야 돼. 지금 70년대? 예, 20년대, 40년대가 아니야. 1970년대도 관세를 한번 올린 적 있었는데 71년도에 닉슨이 네. 소위 그
금퇴환을 불퇴환했었잖아요. 달러 갖고 오면 우리가 금 바꿔줄게. 그게 71년 8월 15일. 맞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부터 안 해. 예. 저기 달러 갖고 와도 우리 금을 안 바꿔줄 바꿔줘. 거야. 네. 그걸 그냥 전격적으로 어나운서하면서 뭘 동시에 했냐면 관세를 10% 확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너희 까불면 우리 관세로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더니 나머지 기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항복을 한 다음에 4개월 만에 관세를 없앴어요. 4개월 만에.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죠, 사실. 예. 근데 그거와 지금을 비교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바람이고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가 유연해서 4개월 만에 관세를 없애면은 그때처럼 갈 텐데 만일 이것을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상당 기간 관세 높은 고관세 100년 전 관세를 유지한다면 정말로 저 ASR에서 그 경고하는 저런 큰 소위 그 기업 이익이 급락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까 우려되는 그런 그 기로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유연하기를 정말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들 실적 많이 발표했잖아요. 지금 보니까는 그래도 대부분의 기업들 80% 이상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제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 맞습니다. 발표 남은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실적 발표한 기업들 대형주 위주만 봤을 때 이익 증가율 자체가 지금 둔화되는 추세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제 결국은 이번 애들 다들 이제 시장에서 좋게 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네. 예상보다 좋아였습니다. 맞아요. 예상보다 예. 좋아. 예. 예. 근데 그 예상치가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분기별로 전년 동분기 대비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 M7, M6가 들어가면 그들이 대부분의 이익 증가를 만들어내니까 얘네들 M7 중에서 뭐가 빠지면 M6가 됩니까? 엔비디아가 한 달 늦게 발표합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 지금 M6는 다 예, 발표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테슬라,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뭐 쭉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한 달 후에 발표되기 어허. 때문에 그만 빼면 M6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늘색이 그러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M6 빼고 보면은 하늘색은 쭉 내려옵니다. 지금 보면 작년 4분기를 고점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M6를 포함해서도 보면은 짙은 파란색 선이 계속 좀 내려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절대 이익은 여전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예. 그러니까 증가하는 이 강도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죠. 근데 주가는 역대 고점을 찍고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둘이 또 아까 말씀드린 사마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상당히 모든 걸 낙관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게 그 관세가 좀 장기화되면 정확히 보면 이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지는 모르지만 올해 1분기, 2분기에 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익 증가가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관세든 이민 정책이든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아서로도 일부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자체는 주가가 여기서 최고 상단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것에 상당한 부담, 압력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무슨 뭐 딱딱 공식에 맞춰서 아니면 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이제 그렇게 가정하면은 막 그렇게 얘기하죠. 이 규모 자체보다 이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으려면은 아까 보여주신 그 차트라면은 지금 뉴욕 증시는 사실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 증가율이 눈에 보이게 증가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4월 달에 한번 떨어졌죠. 한번 떨어졌었죠. 예, 그랬다가 예. 지금 다시 예. 이제 저걸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어서 그래서 좀 불안해들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즐기되 출구해서 뭐 파티를 즐기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결국 보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저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영업이익 증가율 아까 보여주신 저 차트는 보면서 당장 드는 생각이 뭐 엔비디아 앞으로 어떡하죠? AMD하고는 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15%를 거의 뭐 뜯기잖아요. 근데 또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또 간밤에 나온 소식으로는 중국에서 그 자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H20 칩 사용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될 수 또, 있는 대로 쓰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산 넘어 산이죠. 엔비디아하고 AMD는 어떻게든 중국 시장 다시 네, 뚫으려고 네. 애를 써서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죄송합니다. 영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게 뭐라도 있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정확히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85%의 something이 이게 빵 100, 그러니까
100% 없는 나띵보다는 낫다. 아,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15%를 내더라도.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이라는 시장이 지금 닫혀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반강제로. 예. 근데 이걸 열어준다면 뭐 그 좀 내더라도 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AI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네. 거기 팔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원래는 20% 요구했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봤더니 가갖고 젠슨 황이 가서 내고 그러니까 소위 잘해서 말 잘해갖고 5%포인트 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또 중국에서 나서서 하는 얘기인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5월 달에 지금 발효된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AI 칩 안에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스스로 신호를 낼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소위 위치 추적 기능을 넣을 네,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법제화하려고 지금 하원에서 지금 입법을 지금 제안한 네. 발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야 내가 AI 한다고 그랬다가 내가 어디 데이터 센터에 뭘 쓰고 있는지 다 내가 미국에 줘야 돼? 그럴 바에 안 해. 근데 이거는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진짜로 한다면. 왜냐하면 어쨌든 다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니까. AMD 칩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맞물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정부와 관련된 일에는 이거 못 쓰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위치 기능 추적 기능 우리 안 넣을 거야.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하원에서 사실 입법화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최대의 리스크는 어찌 보면 그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3,213포인트, 코스닥 0.3% 오름세 예상됩니다. 81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2,000원, SK하이닉스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27만 7,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호가는 103만 1,000원 0.98% 오름세가 예상되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예상되고 현대차가 1.4%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지금 21만 6,000원. KB금융도 1.6% 상승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가가 82만 7,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96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좀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가 분위기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모두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 1% 반등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반등세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43만 9,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1%, 2% 상승 예상되고요. 펩트론도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0만 8,000원, 파마리서치 1.4%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67만 9,000원. 삼천당제약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6,300원. 18만 6,300원. 자, 리가캔바이오도 오름세가 예상되고 HLB 호가는 4만 1,05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5,000원. ABL 바이오가 오늘 3.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시장 보면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네. 오후 들어서 오히려 좀 뭔가 물량이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좀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외국인이 선물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예.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세 이익을 갖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네. 그런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예. 있고 뭐 사후적으로 자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렇죠. 무슨 뭐 정책적으로 자꾸 불확실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는데 요거는 또 개장하고 한 20분 정도 장 흐름 보고 뭐 하모니에서 또 이렇게 점검하시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저기 그래도 송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워낙에 요즘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거나 우리 뭐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은 저희 때 학폭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질이 안 좋거든요. 학생들의 그 학교 내 학교 내 학폭 말입니다. 우리야 해봐야 그래도 그런 건 있었어요. 같은 학교 애나 같은 반 애들은 뭐 안 때린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적정선이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학폭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아래 위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그거 한데 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너무 우리 당연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갈수록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AMD 이런 식으로 어디 두 회사만 그러겠어요? 앞으로 뭐든지 하려면은 그러면은 우리한테 일종의 통행세 비슷하게 보호세 비슷하게 옛날 뭐 진짜 김떡항이 종로에서 거두듯이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골드만삭스의 CEO 보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바꿔라. 그리고 너는 뭐 가끔 취미 활동하는 DJ나 해라. 이게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걸 갖다가 뉴스라고 이렇게 보고 뭐 미국 대통령이 저러니까 저런가 보다 싶어. 뭐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학폭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전교 1등이 예. 일진 짱에다가 예. 재단 이사장 아들입니다. 무서울 게 없네요. 그다 공부까지 잘해요. 네. 그다 잘생기까지.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잘생겼던데. 트럼프 젊었을 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외교가에서 이렇게 최근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되게 멋진 문구 그건 제가 확 왔으면 와닿던데 네.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우아한 위선의 위선에, 시대. 정직한 그 야만의 시대가 왔다. 딱 그게 확 맞네요. 와닿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걸로 사실은 많은 게 설명이 되는. 그래서 근데 냉정해 보면 우리 인류가 이게 인류까지 얘기하려 그러는데 인류. 되게 우리가 되게 이성적이고 휴먼 그 소위 인간애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불과 100년 전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늘 숨어 있는데 드디어 그것이 100년 만에 마치 우리가 아까 100년 전 관세법 봤듯이 100년 만에 다시 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 지금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 참. 우리 TV로만 보시는 분들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로도 보시면서 채팅창도 보셨으면 싶은 마음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도시락을 안 싸고 젓가락만 가지고 등교한다. 그게 더 확 와닿네요. 정치 그런 사람인데 저희 학교 때 있었습니다. 젓가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 맨 뒷줄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친했는데 그런 친구들하고도 그때는. 이렇게 반찬만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걔가 진짜로 집이 못 살아서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그런 애들 이해했는데. 어린애 있었는데 네. 요새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우 우리 또 작가님 또 바로 달아주셨네.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네, 아까, 정직한 예, 야만에. 아니 근데 네. 송 대표님 지금 뭐 다들 이 장은 오르고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이긴 하는데도 불안해 하니까 송 대표님의 역할은 여기서 좀 더 비관적인 비율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야 시장이 더 가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가져오신 자료죠? 이게 실질 소비 지출이 경고 신호를 보낸다. 이게 이제 JP 모건 애셋 매니지먼트에서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자료 중에서 제가 하나 갖고 네. 와봤는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발표하는 데가 MBER 그렇죠. 국립경제연구소 예, 뭐 이쯤 예, 되죠. 예. 근데 그 거기에서 총 6가지 변수를 갖고 봐요.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두 분기 연속 GDP가 역성장하면은 뭐 침체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건 너무 기계적인 거고 네. 실제로는 총 6가지 지표를 보는데 크게 뭉뚱그려 보면 그러니까 그 가게가 돈을 잘 버는지 그 다음에 관련해 갖고 잘 쓰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제 고용 일자리를 잘 얻는지 그다음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데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항목을 보냐 실질 개인 소득 고용에는 비농업 급여 우리가 이제 페이롤 맨날 보던 거 그다음에 가계 조사 고용
요걸 이제 두 가지 항목을 고용으로 보고 소비 지출 관련해서 실질 소비자 지출 PC율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아니면 실질 도소매 판매 이번에 목요일 날 그러니까 밤에 발표될 리테일 세일즈 같은 거.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산업 생산 요걸 보는데 총 이 6가지 항목 중에 최근 6개월, 그러니까 두 분기를 보려면 최근 6개월이잖아요. 직전 6개월간 보시면 실질 소비자 지출이 땅꼬마가 됐습니다. 완전히 지금 쪼그라들어가고 밑에 아래 그 하늘색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지금 역성장으로 가려고 폼을 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 분명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사실은 저속주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1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고 러셀 2000 특히나 많이 상승했습니다.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는 시장의 희망 섞인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는 수도 충분히 나올 법한데 일단 시장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도 지금 1% 이상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3,225, 코스닥 816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2% 올라갑니다. 71,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3% 강세입니다. 277,5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좀 떨어집니다. 38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오름세고요. 현대차도 상승합니다. 214,0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가와 분위기 다르네요. 오늘 0.3% 소폭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854,000원. KB금융도 상승 중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이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66,600원, 46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3.68% 상승합니다.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보여줍니다. 455,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도 올라갑니다. 파마리서치가 2% 상승하네요. 683,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4.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500원. 오늘 사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소폭 오름세고 레인보로보틱스가 0.9% 상승합니다. ABL바이오도 3.2% 올라가네요. 79,700원. 삼천당제약도 1%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조선주들 흐름 좋아요. HD한국 조선해양이 5% 강세입니다. 374,000원 그리고 대한조선 0.9% 올라가고요. 하나오션도 2.6% 상승합니다. 그리고 SK오션플랜트, 삼성중공업 모두 2%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HD현대미포도 1.5% 상승합니다. 그리고 현대힘스도 올라가고요. 오늘 조선주 흐름 좋고 CX의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뭐 HBM 관련주, 반도체주 다 좋아요. HBM 쪽 먼저 볼게요. KC텍이 4% 올라갑니다. 33,900원, SK하이닉스 앞서 보셨고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2.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CXL이 먼저 나오네요. 네, HBM 쪽에서는 HPSP가 1.7%, 고영 올라가고 오르스 테크놀로지 2.4%, 이오테크닉스도 2.6%, MK전자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 PSK홀딩스 그리고 DIT 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CXL도 볼게요. CXL 쪽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엑시콘, 코리아 서키트, 네오셈 다 올라가고 TLB가 6% 강세고 파도가 7% 올라가고요. 그 밖에는 이제 엑시콘도 1.8% 상승세,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유리기판 쪽도 흐름 좋네요. 지금 YC캠이 1.2% 올라가고 필옵틱스, HB테크놀로지, SKC 다 1% 이상 상승세, 캠트로닉스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유리기판 HBM 반도체 쪽 다 좋고 조선도 좋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나트륨 이온 쪽이 움직임이 좀 있는데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나인테크가 2자릿수 상승률이고 애경케미칼, WCP, 자이글, 메가터치 다 올라갑니다만 지금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2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7억 원, 36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224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0억 원, 23억 원 매도 우위고요.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5원 90전 하락한 1,38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그래도 양시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쪽, 조선 쪽 좋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일단 뭐 선물 흐름보다도 더 좋고 네.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은 또 시시각각 변할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상당히 강하네. 이제 이런 장이 계속 이제 몇 차례 되다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에 장이 급락하면서 뭐지 싶으면서 굉장히 또 공포스러웠지만 이렇게 자꾸 돌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둔해지죠. 그렇죠. 어지간하면은 내성이 생기죠. 내성이 예. 생기고 버티고 하는데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진짜 한번 진짜 빠지는 장이 왔을 때 그때도 그거 할 수가 있다는 그것만 이제 경계하면은 이 롱장 잘 활용하면은 그거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조선주 강하네요. 조선주. 예. H대한국 조선양이 지금 8%까지 8%. 예, 예. 와, 그러네요. 여기는 양봉이 나오고, 아까 개장초 지금 소개할 때는 보니까 이렇게 뭐 다들 상승이면서도 음봉이 많았는데 또 이제 맞아요.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이따 또 하모니 시간에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네, 네. 요즘 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변동성은 큽니다. 네. 앞서 저희 실질 소비 지출 이거 관련해서 좀 그래도 얘기를 더 들어봐야죠. 네, 말씀 주신데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GDP 70%는 소비고, 근데 소비가 네.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 근데 그 사이에 고용은 좋은데 왜 소비가 이러지?라고 네. 걱정했는데 소비가 고용이 알고 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좀 허술을 봤던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것이 어느 시점에는 지금 가장 최근에 공식적 경기 침체가 2020년 그 3월 달 그때였잖아요. 기억하시죠? 3, 4월 달. 그때 제가 저 위에 빨간색 모든 게 저 6개 모든 분야가 빨간색이었던 게 그 3, 4월 달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동시에 어느 시점 가보면 지나놓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다 내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미국의 하반기 그 경기 둔화, 그 중에 지금 소비주도 둔화로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한번 추적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왜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걸 막고 싶은 지금 관세는 관세대로 하고 싶고 금리를 낮추고 싶은 이유도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흥미로웠던 건 그렇습니다. 트럼프 말과 베센트 말이 그 고용 통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랐죠? 트럼프는 고용이 이렇게 좋았는데 이거 전직 국장이 이거 조작해 갖고 낮춘 거다라는 식으로 사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높은 거야 이건. 그걸 원하는 데이터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베센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저 6, 7월 달 숫자를 연준이 미리 알았으면 당장 7월에 금리를 낮췄을 텐데.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와 베센트의 해석이 정반대로 가고 있을 만큼 약간은 다중이 같은 이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만큼 사실은 되게 좀 잘 좀 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고민은 상당히 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내각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주시장에는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죠. 네, 정말 다행이죠. 베센트가 저렇게 교통 정리 안 해줬으면 굉장히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슬퍼하고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실제로 수출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미국은 2달 후에 발표되니까 미국 걸 보려면 너무 늦고 네. 그래서 중국은 그래도 바로 발표하니까 중국 걸 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중국을 사실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네. 중국의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다. 첫 번째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도 7.2% 성장을 하면서 전월 5.9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정색 선이 이제 전체 수출이거든요. 전년 동월비.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성장, 노란색 선인데 마이너스 21%. 네. 지금 전월비보다 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 그것을 뭘로 메꿔갖고 전체가 좋냐? 역시 아세안과 EU를 상대로 해서는 상당히 그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버티는 이유가 적어 있고, 근데 예. 다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중국이 지금 잘 돌아가는 건 그래도 전 세계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저쪽이 혹시 밀어내기 하는 거 아니야? 미국으로 가는 거를 나머지 다른 데로. 그럼 다른 데에 과연 이게 버텨낼 수 있느냐. 그래서 EU에서도 불과 한 2, 3주 전에 날아갔다가 결국은 협상이 별로 잘 안 돼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식으로 지금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 뭐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걸로 밀어내고 있어서 지금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어서 나머지는 고통을 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상당히 깊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배터리와 관련해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시진핑이 한마디 하고 CATL의 광산 관련된 소위 라이센스 예. 면허를 지금 연장 안 해주고 잠시 멈춰 있잖아요. 이러면서 리튬 가격 폭등하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될 기미만 보이면은 가격이 바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거기 중국 때문에 엄청 눌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그렇고 석유화학 분야도 그렇고 여전 NCC 같은 데들 뭐 그런 데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잘 되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 옆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들의 공급 과잉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깊어지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나 이것도 시간 때문에 못 그갈까 싶어서 살짝 순서를 한번 바꿔가지고 송 대표님 이게 지금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 지금 AI로 인한 피해 종목들이 좀 매도 공세에 시달린다. 네. 이게 예. 챗 GPT가 처음 나온 게 2022년 말이었잖아요. 겨울 12월 제 기억에. 네. 챗 GPT가 네. 네. 그때부터 AI 붐이 이제 네. 23, 24, 지금 25 예. 여름까지 2년 예. 반 동안 난리 온통 AI 얘기잖아요. AI죠.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우리는 AI 수혜주 위주로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엔비디아 네.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봤는데 그 사이에는 AI 피해주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어요. 어허. 특히 근데 AI로 피해 볼 데가 뭐 얼마나 있겠어.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분위기. 네네. 또는 무시 뭐 이랬었는데 이번 4월 이후에 반등장에서 AI로 혹시 피해 볼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는, 매도하는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면 검정색 선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 피해 종목군이라고 바스켓을 26개를 정했는데 아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이름들을 적시했습니다. 아도비, 윅스, 그러니까 이 주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미지나 동영상 만드는 서비스 툴. 이제 AI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다음에 그 웹 디자인하는 네. 거. 네. 또 내지는 채용 서비스, 인력 채용하는 거 그거 서비스로 해주는 거. 예. 그다음에 가트너 우리가 잘 아는 이거는 리서치, 뭔가 시장 데이터를 서비스 해주는데 아하. 이런 데 주가가 지금 사실은 폭락을 지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의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지금 앞으로 나빠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까지는 AI 수혜주만 찾아서 주가에 반영을 했다면 이 최근 3개월간의 큰 변화는 AI 피해주를 구분해서 그쪽에서부터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습니다. 정말로 저대로 우려한 대로 그들이 앞으로 그 실적이 안 좋아지면 정말 이렇게 미리 빼는 게 맞죠. 근데 역으로 AI가 실제로 다 대체가 안 되면 그들은 또 주가 반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지는 것이 꼭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응은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이 안에서도 사실은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또 챗 GPT-5가 나왔는데 네. 지금 반응이 어때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챗GPT 5에 대해서 샘 알트만이 엄청
뭐라고 해야 돼요? 너스레를 많이 떴잖아요. 네. 나한테 설레발 많이 네. 뻗습니다. 이걸 내가 공개하는 게 맞나 걱정스럽다. 이게 나오면 세상이 나 망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막상 오픈을 했더니 오픈 AI의 기대가 폭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폴리마켓,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했거든요. 6일 날 발표를 했는데, 네. GPT-5를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배팅 사이트잖아요. 예. 배팅 사이트에서 연말까지 최고의 AI 모델을 갖고 있을 회사가 어디냐? 거기다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구글하고 오픈 AI가 1, 2등을 다퉜었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8월 6일 이후에 보면은 급락을 해서 지금 XAI, 소위 그 머스크의 XAI만도 못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왜 그런 거죠? 기대가 너무 컸고 첫 번째로는 지금 네. 났는데 뭔가 버그도 좀 있고 생각보다는 이걸로 이게 소위 말하는 초지능 AI가 나온 거 맞아?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개선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거. 근데 돈은 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오픈 AI도 캐시번이 올해 지금 한 120억 달러, 130억 달러 매출 일으키는데도 그걸 다 받고도 지금 연말에 그 현금 고갈이 마이너스 80억 달러가 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AI 투자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걸로 해서 돈을 벌고 있어. 제가 지난주에 그 소위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그래갖고 예.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예. 사실 그게 오픈 AI에서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는 거다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AI가 모든 것이 만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오픈 AI를 보면은 저 안에도 엄청난 경쟁이 있고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저기에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볼 만한 그런 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가 더 좋다는 평가가 맞나 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미나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쓰는데 제미나이가 확실히 근데 구글 쓰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대답하는 거나 이런 것이 저는 보기가 더 좋더라고요. 이러면 또 이것도 우리나라 돈 29,000원인데 유료가 그렇죠? 네, 근데 유료 안 쓰고도 웬만큼은 또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경제는 구독 경제네요. 구독 경제.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이제 과연 그 투자를 다 감당해야 될까 고민이 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뭐 챗 GPT만 깔아서 보다가 정민욱한테 소개받아서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 해서 예. 이렇게 하는데 몇 번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해보고 나서 저는 요즘은 개인적으로는 퍼플렉시티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써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 개. 아.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좀 각자 이렇게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그거 확인하면은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네. 싶은 건 채권 쪽인데 네. 요즘 유럽 채권이 인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예. 다른 사실 악재일 거고 네. 달러 약세의 이유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네. 15년 전, 12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기억이 뭐냐면은 유럽 부채 위기, 피그스. 맞아요. 예. 피그스 예. 있었잖아요. 2011년 무렵. 예. 예. 붉은색 선이 각 나라의 2010년도에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거든요. 네. 그리스 그때 난리였잖아요. 예. 그때 10%였는데 지금 몇 %입니까? 많이 내려왔네요. 와. 3.2%입니다. 지금 포르투갈 3%, 피그스, 스페인 3.2, 미국보다 이탈리아 더 낮아요. 3.4. 미국보다 더 낮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우량해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사실은 모든 그 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이제는 유럽의 채권, 국가 채권이 상당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입장에서는 베센트가 고민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저걸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우리가 미국만 보고 있지만 세상은 계속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